바보 빅터. 암기왕 잭. 침대에서 일어난 로라는 욕실로 들어갔다. 로라는 거울을 보는 게 싫었다. 가뜩이나 못생긴 얼굴에 주름이 슬슬 가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30살.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미래를 막막하기로 했다.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 먹었지만 그 작은 소망조차 이룰 수 없었다. 웨이트리스의 급료로도 도저히 월세와 유아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로라는 결국 고향의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빨리 돌을 모여야 돼. 하루빨리 여기를 떠나야 해. 로라는 줌을 건너지 17년 전에도 이곳에 한 소녀와 똑같이 말을 되뇌곤 했다. 샤워를 마친 로라는 무거운 걸음을 주방으로 내려갔다. 4인용 식탁에 로라의 귀향으로 또 다시 10,000원이 되었다. 동생 토미가 자리에 이제 5살이 된 에이미가 앉아서 서툴른 포크를 움직였다. 로라, 왜 그렇게 급하게 먹니? 머리가 희끈하게 해진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강연회가 있어서 테이블 세팅을 해놔야 돼서요. 찌찌. 아버지는 중고자동차에 시동을 걸듯 신경을 긁는 준비를 했다. 작가가 된답시고 멀쩡한 직장을 관두더니 꼴 좋구나.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한 나이에 홀에서 웨이트리스를 하고 있다니. 네, 거기에다가 애딸린 이혼녀죠. 로라는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고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아버지의 목청도 예전만 못했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본스는 제가 더 잘 아니까 걱정 마세요. 그때였다. 찡그랑 소리와 함께 샌드위치 접시가 깨졌다. 에미가 포크에 입에 댄 채 겁을 먹은 듯 눈을 깜빡거렸다. 로라는 아이가 다친 것도 확인하지 않고 소리부터 질렀다. 도대체 왜 매사에 그 모양이니? 손이 안 닿으면 달라고 하면 되잖아. 엄마가 말했지. 제대로 못할 거면 가만히 있으라고. 에이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늘은 뭔가 아버지의 참견하려다가 그냥 얼굴만 찌푸렸다. 오늘도 아침 식사가 분위기가 어두웠다. 도대체 이 식탁에서 분위기 좋아지는 법이 없었다. 로라는 에이미의 옷을 갈아입히고 서둘러 밖으로 데려나왔다. 어머니가 문 밖까지 따라 나와 로라를 빤히 쳐다보았다. 왜요? 넌 어쩜 내 아버지와 똑같니? 후회할 거면서 자식 같아. 왜? 그 말에 로라는 순간적으로 지구 한 바퀴 돌고 온 느낌이었다.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까지 왜 그래요? 최악이다. 결코 쉽지 않았던 말을 듣게 되다니. 실은 언젠가부터 로라는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바로 그 말. 오늘도 듣고야 만 것이다. 정말 오늘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았다. 홀에 40개가 넘는 원형 테이블을 놓여 있었다. 200여 개가 의자가 테이블 위에 뒤집어진 채 로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로라는 테이블 사이에 분주하게 오가며 의자를 내렸다. 그것만으로 힘이 절반이 빠진 것 같았다. 그 다음에 입구에서부터 테이블 볼을 깔았다. 로라는 허리를 펼 시간도 없어 바빴지만 한쪽에선 누군가가 한가롭게 콧노래를 불렀다. 강단 앞에 테이블에서 60대 노인이 작은 안경에 코를 골고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좀 비켜주세요, 할아버지. 로라는 다가가서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노인은 천천히 안경을 올리고 로라의 가슴에 붙은 이름표를 확인했다. 로라 더컨 415-677-9629. 로라는 깜짝 놀라 테이블볼을 깔던 손길을 멈췄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표를 살폈다. 당연하게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을 리가 없었다.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아세요? 로이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쭉 뺐었다. 그 번호는 예전에 로라가 혼자 아파트에 지내던 쓰던 번호였다. 로이는 별거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간단해요. 전화번호를 외우면 되니까. 네? 로라는 뭔가 의심스러워 노인 위에 아래로 살폈다. 그러나 노인 테이블 위에서 있던 강연 패블릭을 건네주었다. 그건 슬 펼친 로라는 또 한 번 눌렀다. 맙소사, 오늘 강연 사인 잭?
맥클레인, 암기왕 잭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 IQ 168. 그는 7살에 출연한 TV쇼에서 원주율 값을 1000자리 넘게 외운 뒤 암기왕 잭이라고 호칭을 얻게 되었고, 지역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출연하면서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 성인이 된 후 안타깝게도 연이은 사업 실패와 오랫동안 불우한 시즌을 보냈으나 말년의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몰라봬서 죄송해요. 뱀플릿을 돌려주면서 로랑가 사과했다. 그런데 어떻게 전화번호나 원주의 값을 1000자리 넘게 외울 수 있죠? 제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했다. 전화번호를 외우는 능력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고대 인도나 페르시아에서는 경전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인쇄술이 발달해 책을 대중화되자 사람들의 기억력은 점점점 쇠퇴됐지요. 인간의 능력이란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게 마련입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로라씨, 지금 외우는 전화번호가 몇 개나 됩니까? 글쎄요, 10개도 안 될걸요? 다 수첩에 적어놓고 전화기에 입력하다 보니 외울 일이 없네요. 내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은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죠. 내 기억력 훈련법에 강연하는 이유가 단지 기억력 발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느끼게 하는 것을 진정한 목표예요. 실제로 기억력 훈련을 통해 파이의 소수점을 외우고 아태공을 암송하게 된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이 환희를 만끽합니다. 잠재 능력의 힘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게 되죠. 인간의 감당할 수 없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기만 하면 돼요. 로라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잭의 손이 자신을 가리키자 로라는 손을 쳤다. 저요? 제 딸이면 모르겠지만 저는 틀렸어요. 웨이트리스가 잘 돼봐야 얼마나 더 잘 돼야겠어요. 잭은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절대로 잠재 능력이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기 비하는 재능을 좀 먹어요. 글쎄요, 저는 IQ도 별로 좋지 않은걸요. IQ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물론 IQ 테스트로 소리 능력과 공간 능력이 반영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지력은 반영되지 않지요. 내색하지 않았지만 로라는 동의하지 않았다. 인간은 각자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로라는 확신하고 있었다. 자신의 그릇은 웨이트리스 정도였다. 그게 현실이었다. 로라는 더 이상 높은 곳을 올라다보며 열등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만 일어나야겠네요. 매니저가 나올 시간이거든요. 어쨌든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머리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로라는 의자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잭은 왠지 모를 안타까운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흔들고 펜을 잡았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노트를 펼치고 필기를 시작했다. 그러다 이내 무언가 생각난 듯 펜 끝에 테이블을 쳤다. 아참, 샌프란시스코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는 메릴린 학교에서 IQ 최고점이 깨졌지요. 메릴린 학교요? 어머, 저도 그 학교 출신인데. 로라는 책을 쳐다보았다. 그의 입에서 모교의 이름이 나오자 반가웠다. 예, 그 이름은. 잭의 말이 끝나자 로라는 휘청거렸다. 순간 홀 안에 바닥 물이 차오르듯 듯한 착각이 들었다. 물에 잠긴 것처럼 눈도 귀도 막막했다. 숨이 막혀 작은 시름 소리조차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로라는 테이블 볼을 손에 쥔 채 허물어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